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씩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요. 급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크게 글로벌 증시는 좋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증시가 좀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 환영해 볼 일입니다. 낙폭이 과했고요. 지금 급반등의 배경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지금 반대 매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증거금 부족이라는 것이 많이 증권사마다 화제가 됐고요. 그 부분이 이제 월요일 날 반대 매매 출회와 함께 화요일까지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오늘 이제 반등세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옆에 계신 김태환 멘토님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은 수요일 내지 목요일 날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목요일의 남자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반등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실상 패닉과 가까운 그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어제도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번 주 화요일, 오늘 장세 자체가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이 반등의 폭 자체가 상당히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도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양시장 모두가 코스피 시장이 이제 1.1% 반등을 강하게 주면서 1850포인트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5.37%나 급반등을 주면서 646포인트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장세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상해 지수가 급락하는 중국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까지 이어지는 이 와중에도 국내 증시가 반등을 주었다는 측면. 물론 여기서 추세적인 전환의 신호쯤이다라고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이번 급락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견뎌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추세 전환이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반등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내 시장을 벗어난 대외적인 변수 자체는 중국이 올해 7%의 경제 성장률을 가까스로 좀 달성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다가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욱더 무게감을 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의 하반기 금리 인상 자체도 현재 FOMC에서 상당히 애매한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중국의 글로벌 경기에 어떤 타격을 주었을 때 과연 금리 인상의 어떤 지연 가능성까지 이제 내비쳐지면서 이에 따른 업종별로 좀 차별화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번 게 투매에 가담하지 않고서 물론 올라올 때 종목별로 업종별로 차별화가 있겠지만 좀 잘 견뎌내셨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오늘 이후에 내일과 모레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또다시 저가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수 관점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드렸었던 더 이상의 조정은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도 얘기하면서 사실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점은 있었습니다. 그 명확한 기준점은 바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의 유지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 강연회에서도 여러분들께 자꾸 마음을 조금 다스리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결국은 시장은 다시 빠르게 회귀할 수 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은 바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유지라는 점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견디시기에 조금 더 쉽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로 올라올 섹터가 그럼 뭐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 아침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역시 펀더멘탈의 훼손 없이 시장의 조정에 의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인 사물인터넷 종목들이 여전히 강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사물인터넷, S넷, 코콤 이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S넷, 코콤 다 강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인력으로도 모자라고 돈으로도 지금 모자란 형국입니다.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 결국은 IT 쪽의 기술력이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는 차원을 여러분들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펀더멘탈의 훼손 없이 많이 떨어진 종목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 종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이 SK하이닉스 오늘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7.7% 정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원인은 결과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이제 사면이 되기 시작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46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살 길은 반도체다. 그리고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 역시 IT 반도체다. 이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이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육성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앞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계시면 결코 손해볼 일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고요. 오늘 또 힘차게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성심성의껏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멘토님. 네. 기분은 좋습니다. 일단 네. 글로벌 정시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네. 기분 좋은 하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은 네. 그럼 좀 좋은 종목군으로 좀 봐야 될 것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오늘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 좀 지연될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보험업종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업종별로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역시 이제 업종을 먼저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실적 관련된 종목들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예. 이번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10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장중한테 올라오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모든 종목들이 거의 반등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바닥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지수의 상승 흐름 속에서 분명히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적 대비 낙폭 과대된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보시면서 최근에 기관들이 일단 그 추가적으로 섬유 의복이나 보험업종을 매수했다가 이번 기회에 좀 물량을 조금씩 팔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아직은 확연한 업종의 턴어라운드를 만들어주지 못했지만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원화 약세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에 대한 우리가 흐름도 한 번씩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적 위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받아볼까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테라세미콘을 19,000원에 30% 40% 갖고 있거든요. 테라세미콘을 19,000원에 40%를 갖고 계시다고요? 예. 지금 저는 5일째 그냥 계속 내려갖고 해. 네네. 물론 이제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하단 박스권 정도를 좀 지지를 해주다가 급락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하지만 테라세미콘이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배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7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예, 실적 혹시 보셨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지난번에 그냥 이제 엄청나게 그냥 이제 물량을 갖다가 주문받았다고 하더니. 네, 일단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는 5월달이죠. 5월달에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고점과 저점을 낮춰갔던 그런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중국 증시 급락 여파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좀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 18,000원 정도 선이 이제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건 가격대임이 불명하다.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하지만 이번에 조정 여파는 실질적으로 이 가치적인 종목, 이 종목 자체적인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 것이 아니라 거의 시장 자체가 투매가 나오면서 빠져버렸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테라세미콘의 주가 자체가 오늘 7.5% 정도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낙폭 과대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에 비해서, 가치적인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측면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테라세미콘의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번 바닥 구간에서 아직은 입지를 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보기엔 오히려 좀 많이 밀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 드러나면 서서히 좀 매수 관점에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이 들어와도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대비는 워낙 좀 갭이 커서 좀 손실이 확대가 되어서 좀 걱정이 좀 되실 만한데요.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매수가까지 단기간에 회복이 되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17,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아버님께서는 좀 보유를 해서 추후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중국 예상하는 그 가격대가 25,000원까지는 간득하게. 네, 물론 25,000원까지는 가는데, 여기서 이미 가격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죠? 2만원 이하권에서 수렴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어차피 필요했던 모습인데, 시장 영향 때문에 박스권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수직 낙하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급반등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급반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하단 박스권에서 물렸던 분들이 또다시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급반등보다는, 여기 수렴 과정 거치고 난 다음에 좀 올라간다라면은 제가 보기엔 아버님께서 만약에 물타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15,000원 정도 선을 회복하는 것을 보시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현금 여력이 있다면 좀 물량을 더 실으시는 건 좋아 보이고요. 일단 갖고 계시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17,000원 이상권까지는 매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유 전략을 세워서 가져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미셸입니다. 파미셸.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파미셸 제가 좀 고점에 들어갔어요. 7,000원에 20%입니다. 7,000원에 20%. 저희 방송 잘 안 보시죠? 아니요, 방송은 자주 보는데, 예. 제가 이게 올라가길래, 그전부터 제가 관심을 좀 두고 있었거든요. 4,000원대일 때부터. 예. 네, 많이 올라갈란가 싶어서 따라 올라간 게 실수를 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 특히 바이오 성격이 강한 제약주들 별로 안 좋다는 얘기 계속 들었었는데.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들어가셨어요? 예. 자, 한번 봐보세요. 안국약품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약품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지금 더 크게 올라옵니다. 그죠? 반등이 네. 오더라도. 근데, 지금 똑같은 파미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럼 더 추세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느냐의 질문에 크게 올라오기는 힘든, 즉, 한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많이 올라오면 6,000원 부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것은 결국은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네네. 줄기세포 치료제가 과연 상용화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어머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참을 남았다는 얘기죠. 네. 굳이 따라가실 이유도 없었고,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먼 거리에 있는, 앞으로 멀게 떨어져 있는 모멘텀은, 주가에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지금 올라오는 것들은 결국은 그건 거품이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파미셸은 이게 지금 아직은 조금 먼 미래예요. 조금 더 지나야 됩니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명확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 줄기세포로 뭔가 만들어져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주가의 반향을 보일 거예요. 저는 그게 적어도 한 3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럼 있잖아요. 짧으면 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있잖아요. 예. 지금이라도, 지금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버리면 어떨까요? 예,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교체를 하시는 게 예전에 지금 바이오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교체 매매를 하더라도 다른 종목군에서 물론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바이오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지금 어떤 반등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 즉 제가 봤을 때는 5,700원 정도예요. 5,700원 이상 오면 그 반등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700원 이상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안 그러면 교체 매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요?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4,000원에 35%입니다. 4,000원에 35%를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한토신의 이분기 실적 자체는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그죠? 괜찮았던 모습이고, 상반기에 다수 조금 주택에 관련된 한국토신탁의 어떤 매출액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못할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재고가 약간 좀 쌓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보기엔 일단 한토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수급적인 측면은 상당히 괜찮은 회사예요. 일전에도 제가 탑5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HK저축은행에 인수 예약서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종합적인 토탈 솔루션의 어떤 한토신에 관련된 그 부동산 신탁 회사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미 지분 경쟁과 관련된 이슈들은 이미 소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6월달 좀 반영이 일부 좀 되었지만 현재 뭐 추가적으로 반영되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보니 일단 4,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면은 뭐 중기적 관점에서 보셨다면은 제가 보니 아직까지도 이 종목의 랠리 자체의 가능성 여전히 있는 그런 종목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그 조정 한파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한토신의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급락한 종목은 아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추세가 여기서 뭐 3,000원 이하로 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도 좀 드러나지 않았고 밑에 좀 강력하게 장중한 때 300일 이평선이 지지를 깨어지기도 했지만 좀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모습도 괜찮았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가 반등이 들어온다면은 3,850원 정도 수준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폭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돌파가 되어지게 되면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동안 좀 덜 빠졌던 측면 속에서 최근에 그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8월 중순경부터 일부 좀 팔았다가 어제부터 좀 입지를 좀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물량을 더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이 지분율 자체는 현재 4.8%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미미하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는 괜찮은 그런 종목이고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고 향후에 어떤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욱더 실적 자체가 더 좋아지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한국토지신탁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아버님께서 이번 여파 속에서 좀 덜 빠졌다. 좀 그나마 덜 빠져서 다행이다라는 측면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더 추이를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도 다시 재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오늘보다는 제가 보기엔 오늘 중요한 화요일 분기점인데요. 시장 흐름이 코스피는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시장은 조금의 변동성은 아직은 있어요, 아버님.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과 모레 정도의 주가가 좀 반등을 줘서 3,600원 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것도 올해 탄력을 붙일 때 오히려 더 사셔가지고 매수가 가격을 넘어가는 정도 시점에서 평가 차익이 오히려 나 있는 그런 구조가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장기적으로 보유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장기적인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상반기 실적 자체로 하반기는 분명히 좀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주택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격의 건전성 부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나 재건축 관련주들이 한파를 좀 한번 당했었어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오락가라는 정책을 계속 내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도 좀 혼돈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한국투신탁의 주가 자체가 현재 가격 대비 가치적인 평면에서 좀 더 간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5,000원 선은 무난히 돌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예, 5,000원 정도 돌파가 되어지고 나면 그때 아버님께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좀 손실이 나 있는 구간이니까 만에 하나 주가 자체가 여기서 다시 한번 3,200원 이하로는 끼워져서는 안 된다. 아, 네. 예, 지지가를 꼭 3,200원 정도 분기점을 확인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CJ 제일제당이요. CJ 제일제당. 매수가는 예. 어떻게 되세요? 43만원에 40%요. 43만원에. 예, 40%요. 43만원에 40%요? 예. 이게 산지가 지난 5월 달에 샀는데요. 예. 이게 요새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손절하고도 다른 종목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좀 두고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43만원이면 최근에 이번 하락장에서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오히려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예.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고점대에서 따라붙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누가 봐도 이거 43만원이면 고점 부근입니다. 그죠? 예, 예. 예. 여기서 왜 따라붙으셨냐는 얘기죠. 예. 여기서 따라붙어 봤자 여기 올라오면 45,6만원 올라오면 아버님 어차피 단기로 들어가셨을 거야 아마. 45,6만원 오면 팔았을 거예요. 그죠? 예. 먹는 거는 조금 먹으러 들어가고 지금 손실은 이만큼 떨어져도 견디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손절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런 고점 종목군을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아버님 생각은 어떤가 하면 이 종목을 빼고 예. 또 고점인 종목, 고점을 향해 가는 종목군을 한번 타볼까를 교체 매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잃으셨어요. 감해보니까. 예. 그죠? 그럼 매매 습관부터 바꾸셔야 돼요. 예. 기다리시는 매매 습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갑갑하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타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자마자 오늘 올라가길 바라는 건 누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런데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그것이 타이밍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흔히들 타이밍 싸움으로 착각을 하세요. 근데 이런 급락장이 나오면 물려있는 채로 가게 됩니다. 절대 타이밍 싸움이 아니에요. 뭐냐면 산업 싸움입니다. 결국은 이게 산업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면 내가 이 주식에서 이기고 나오는 것이고 산업적으로 지는 쪽이면 내가 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타이밍 싸움으로 인식을 하니까 또 잘 올라가는 종목을 탁 갈아타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아버님 주식시장을 스스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돈을 다 잃기 때문이죠. 습관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매매 습관을 조금은 더디게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종목군으로 바꾸십시오. 예. 현대페인트 제가 올해 2월 달부터 강조했습니다. TV 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못 봤습니다. 예. 그걸 벌써 2번 차익 실현하고 세 번째 재매수했습니다. 예.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금액은 크게 지금 변동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올라간 폭이 20% 30%입니다. 떨어진 폭도 20% 30%입니다. 예. 결국 기다렸고 또다시 재매수했고 또 올라온 기간에서 잘 매도를 했고 또다시 재매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이었지만 수익률은 높습니다. 예. 아버님은 자꾸 쫓아가는 종목을 하다 보니까 손실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주식은 타이밍 싸움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예. CJ 제일제당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점에서 붙으셨어요. 근데 다행한 것은 CJ 제일제당의 지지대가 어딨냐면 37만 원입니다. 예. 이 지지대는 저는 지지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먹는 쪽이죠. 쉽게 떨어질 수 없는 쪽. 그리고 이런 CJ 제일제당 같은 회사는 중국 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쪽입니다. 예. 먹거리 산업이죠. 그래서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그 기다리는 매매 습관을 고치시기 위해서라도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보유하라고요? 예,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매수가까지는 기다리면 좀 올 수 있을까요? 예, 매수가까지는 옵니다. 그래요? 매수가까지 와서 팔 거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43만 원 이상 충분히 올라옵니다. 들고 가십시오. 그래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신. 시간은 얼마나 한 몇 달 걸릴까요? 자, 아버님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요. 자, 이 얘기입니다, 아버님. 오늘 요 종목이 올라가고 내일 요 종목이 올라가고 모레 요 종목이 올라갈 걸 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신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면 저도 아버님하고 지금 여기서 상담할 필요 없어요. 지금 가 매매해야 됩니다. 왜? 내일 올라간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답이 지금 딱 나오는 얘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답은 없는 쪽입니다. 단지 이게 산업적으로 아직 침해받는 산업이 아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먹거리 산업에서 빨리 치고 올라오는 산업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들고 가봐야 될 시기다. 라는 명확한 관점만 가지시면 됩니다. 기준점만 잡으십시오.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아까 지지대 37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 보유하라 이거죠? 37만 원이 살짝 깨졌다가도 올라옵니다. 이게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들고 가십시오.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마감 시황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을 조금 줄인 듯도, 상승폭을 조금 줄인 듯도 보입니다. 자, 마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16.46포인트가 올라서 1846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소 일단 1850포인트를 아직은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여지없이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물량이 늘어나는데요. 5천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고 이 물량들은 개인 투자자가 3천억 원 순매수, 기관 투자자도 1,800억 원 순매수에 가담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0.4% 강보 합세를 보여주면서 5천원 올라서 그죠? 106만 4천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대차 시가총액 이 종목도 3%나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만 7천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SK텔레콤이 다소 약간의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SK텔레콤이 3.6%나 하락해서 23만 8,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SK하이닉스 오늘 급반등이 들어옵니다. 8%나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정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1% 올라서 33만 9천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삼성생명과 신한주주 일단 보험주 그리고 또 금융 신한주주와 같은 이런 은행주들 위주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현대모비스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1.5% 올라서 19만 7,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 일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도 거래소 대비 5%나 급등해서 31포인트가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640포인트가 견조하게 지켜집니다. 644.87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만이 73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가 460억 원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역시 333억 원 순매수 보이면서 외국인 포지션 거래소와 코스닥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업종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다음 카카오도 3.4%나 올라서 12만 8,300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오늘 셀트리온도 급반등이 들어왔네요. 13.4%나 올랐습니다. 7만 원 선을 회복시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동서나 CJ E&M 그리고 메디토스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정보 보겠습니다. 로엔이 오늘 5% 올라서 84,000원선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도 3% 올라서 2350원으로 2만원선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고,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약세지만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반등을 주면서 업종별 내에서도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의약품과 제약주 좀 흐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휴원수도 11% 급등해서 종건당, 여타 제약주들 흐름들도 강세는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루했던 하락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 가고요. 시장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회복이지 이것이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흔들거리면요, 심리가 약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흔들거립니다. 저희는 심지 있고든 매매를 하시라고 계속 일관성 있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경제TV의 장점이죠. 여러분들이 여러 채널을 자꾸 돌려보시다 보면 아마 이거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자꾸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또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꾸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결국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서울경제TV는요, 일관된 포지션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준점을 잡아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경제TV를 애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이요, 이제 시장 마감 상황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줄였습니다. 16.81포인트가 상승한 1846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32포인트가 상승한 645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때 참 괴롭혔던 시장이 오늘은 조금 그나마 화색이 돋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가 있네요. 자, 오늘도 저희가 또 여러분 성심성의껏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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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저 삼성생명이요. 삼성생명. 매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105,000원에 50%입니다. 105,000원에 50%를 매수하셨다. 예. 최근에 물론 이제 그 보험업종들의 흐름이 상당히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도 7월 말 정도 경에 아마 보험업종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유일하게 제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이 두 종목은 별표 하나를 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삼성카드의 매각과 더불어서 평가 이익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같은 기저효과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실질적인 그 보험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그 흐름 자체가 강하게 이슈들이 올라가지는 실적이 강하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못했던 것은 역시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아마 지금 최근에 보험업종 가운데 아버님께서 삼성생명 같은 주식을 좀 사셨다는 것은 좀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 스타일 같으신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가격대는 바닥 박스권 정도에서 하단 부분이니까 그 10만 원 정도 가격대면은 거의 아버님께서 높은 가격대에 매수하신 건 아니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반기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이익률은 순이익률은 약간 증가가 되었고요. 예. 2분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은 일시적인 그 이익 때문에 평가 이익 때문에 2분기의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예. 기저효과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에서 일단 삼성생명을 만약에 이 가격, 박스권 정도 하단 부분 10만 원 정도 초반에 선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단기적인 흐름으로 일단 매수를 하진 않으신 것 같고 좀 중기적으로 보신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제와 오늘 정도 이렇게 시장이 뭐 급락하는 시점에서도 조정을 받았고 또 급등하는 시점에서도 오늘 2% 하락해서 94,8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굳이 제가 보기엔 여기서 오히려 매도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중기적 관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 예.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타이밍상 봤을 때 어제가 조금 아버님께서 운이 좀 나빴다, 그죠? 좀 오히려 반등을 주는 구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타이밍상으로는 좀 운이 나빴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최근에 저점이 한 94,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 가격대까지 뭐 조금 밀려내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바닥권 정도 구간이라 보여지는데 다만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그 생보사들 대비 좀 무거운 것은 있습니다. 주가의 방향성이 뭐 하나생명이라든지 동양생명이라 이런 주가들에 비해서는 좀 무거운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섹터의 어떤 대장주적인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종목 자체가 만약에 이번에 시장의 흐름을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오늘 물론 우리 국내 시장이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자체가 모두 반등이 들어왔지만은 중국 증시 자체가 급락의 여파에서 낙폭을 좀 줄여준다 하더라도 아직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고 또 일본 이웃나라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4%나 급락을 했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과연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의 전환인가 이 부분은 우리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아버님, 그죠? 예. 그럼 삼성생명도 조금 더 9만 원 뭐 초반선이나 때에 따라서는 아주 과도하게 빠지는 9만 원선까지 깰 수도 있는 그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조정을 내일이라도 받을 때 또 흘러내리는 구간 속에서 굳이 물타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점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 추세가 반전을 주는 시점에서 아버님께 제가 보시기에는 물량이 아직은 뭐 많습니다. 50%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물량을 실어 가시라고 말씀드리긴 부담스럽지만 현금 여력이 있다면 이번에 저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돌아섰을 때 아버님께서 물량을 조금 한 10% 정도는 더 담궈 주셔서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시중에 들리는 말이 그 삼성생명이 그 상속세 뭐 관련해서요. 주가를 누른다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배구조적인 거 순환출조와 고리를 보면 삼성생명을 통해서 그동안 삼성그룹주를 지배를 많이 해왔죠. 물론 에버랜드도 있겠지만은요. 아직까지도 삼성그룹주들이 이번에 뭐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도 이번 8월 27일 날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합병 이후에 9월 중순부터 거래가 재개가 될 텐데요. 아직까지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마무리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아버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상속을 받기 위해서 굳이 높은 가격대에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건 얘기는 아니겠지만 과연 이 주가 자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누른다라는 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아버님께서 좀 무기를 두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따라서 아버님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은 좀 비중이 만약 20% 정도라면은 오히려 반등을 줬다가 저는 좀 밀렸을 때 다시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50%까지 담궈 놓으셨기 때문에 또 아버님께서도 좀 분명히 단기적으로 투자를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저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물량을 10% 정도 담궈 놓으셨다가 내년 상반기 이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과 관련돼서도 손실 나신 분 너무나 많이 계세요. 하지만 합병 이후에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개선과 더불어서 기업적인 전반적인 그룹적인 리스크를 해소하고 실적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예,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를 물어보셨네요. 1965원에 10%다. 비중이 크지는 않으세요. 일단, 인지 디스플레이가 왜 빠졌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밀림과 함께 같이 밀려 내려왔는데요. 크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밀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좀 유망한 업황에 속해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죠. 결과적으로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컨트롤스, 사이맥스 이 모두가 인지 그룹 내에 속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 그룹은요, 지금 어떤
이제 제3 경영체제, 3세 경영체제, 바로 2세 경영체제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우려들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괜찮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글쎄요, 다른 종목군들이 최근에 뭐 60%, 뭐 50% 이상 막 빠지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시장의 대비에 비해서는 좀 견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들고 가신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릴 때는 추가 매수 자릴 때입니다. 그것도 차트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역사적 저점을 형성했던 곳이죠. 계속해서 저점을 형성했는 곳인데, 그럼 이렇게 저점까지 밀 때는 회사 내부에 악재가 있거나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걸 밀고 내려온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회사의 성장성이 과연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그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럼 이 회사가 이까지 왜 또 밀고 내려왔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펀더멘탈 훼손 없는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 종목. 이것은 오히려 지금 자릴 때가 추가 매수 자릴 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자 예,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예. 문자 2737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현진 소재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진 소재가 이런 종목을 좀 매수하신다는 것이 조금 어이가 없는데요. 현진 소재가 2분기 반기 실적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진 소재 주가 자체가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그런 회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갭 하락을 보이면서 급락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고 나니까 혹여나 이 주가 자체가 단순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여부 때문에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종목들을 쫓아다니면서 매수하시다 보면 결국 상장 폐지되는 종목을 한번 안고 갔다라는 경험치를 안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불미히 경고를 드립니다. 이 종목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문의를 오셔서 6,000원대 매수해서 실질적으로 3,000원 정도 하반대 초반에서 그걸 들고 가야 될 것인가 여쭤봐서 과감히 매도 의견을 드리게 됐던 종목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흘러내리고 나서 관리 종목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바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으로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기업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실적 자체도 좋지 못한 종목이고 반기 보고서가 내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회사 자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에서 계속적으로 반기 보고서를 내지 않는데 코아로직 같은 경우도 감사 의견 거절을 냈죠. 그러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죠. 현지 소재 같은 경우도 어떠한 이유든 아직 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거래소가 그대로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노리신다는 것 측면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만약에 내일 점 상한가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쳐다도 보지 마시기를 분명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걱정은 아직 좀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가 제대로 살아 들어오지 않아서, 변동성은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기준점은 명확히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돈의 방향성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준점을 잡아보십시오. 돈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돈이 갈 곳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죠. 그 부분을 기준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EP. 현대 EP? 7,850원 10%입니다. 7,850원. 7,850원. 예, 많이 올랐는데 못 팔았거든요. 예. 9,000원 이상 올라갔는데도 그때 못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이 올랐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비중은 몇 프로나 되세요, 어머니? 10%. 어머니,
네. 종목당 비중이 보통 10%를 안 넘기세요? 여보세요? 예, 종목당 비중을 10%를 안 넘기세요? 10% 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종목을 좀 많이 담으신 비중을 어느 정도 담으세요, 어머니? 제일 많이 담은 게 20%입니다. 어머니, 주식에서 크게 수익이 안 나시죠? 예. 예. 그렇게 비중을 많이 나눠 놓으시면요. 열심히는 했지만 수익은 안 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정말 미래산업이라고 현대IP도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었고, 지금도 장이 빠졌지만 다시 올라옵니다. 그죠? 근데, 네.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또 이거를 빨리, 없애고 또 다른 종목을 갈아타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죠? 아니요. 전번에 9,500원 이상 갔는데도 못 팔았거든요. 그래, 못 팔으셨는데. 예, 또 내려갈까봐.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하고는 상관없고, 주가가 자꾸 변동성을 주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죠? 들고 가세요, 어머니. 네. 차량 경량화 쪽입니다. 미래산업 쪽이잖아요. 명확한 미래산업 쪽이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또 단기적인 어떤 저항대에는 부딪혔습니다. 차트상으로 봐보세요. 여기 단기적 저항대 맞아요. 오늘도 여기가 단기적 저항대였습니다. 그죠? 여기 차트상으로 보면 중심선에서 횡보를 그리고 있는 선에서 딱 부딪혀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 팔아야 됩니다. 8,700원 부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전에도 현대IP를 제가 상담을 드릴 때 1차 목표가는 8,600원 부근, 2차 목표가는 12,000원 부근 이걸 잡아드렸던 거예요. 그럼 1차 목표가 일단은 이상은 도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럼 도달하고 끝이냐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산업적인 부분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오게 돼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럼 들고 가세요. 네. 목표가를 12,000원까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네, 종목 감사합니다. 비중 너무 나누지 마세요, 어머니. 그러면 돈이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또 겁이 나서요. 그렇죠. 겁은 나죠. 근데 명확한 산업들은 그렇게 겁날 건 없습니다. 반드시 올라오거든요. 그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연이 있으시죠? 강연은 없고요. 네. 이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지없이 오늘도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 3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마련해서 8시부터 인터넷 공개 무료 방송 진행할 것입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인데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세텍 컨벤션 국제회의장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학여울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참가비 무료고 문의전화 1777415입니다. 저를 비롯한 정재훈 멘토, 김선윤 멘토, 그리고 김영구 멘토, 그리고 이정수 멘토, 최영동 멘토, 황민영 멘토 모두 출연한 모두 그날 이제 강연을 같이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요일 날 강연에 다시 한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또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